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할 텐데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오늘 하고 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야, 이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분자식과 분자 모형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상당히 재미있을 거예요. 교재 어디 보냐면 장담해요. 너무 재밌을 거야. 교재 띵띵띵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저 9페이지 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루이스 구조 공부했잖아. 루이스식, 루이스 전자점식, 루이스 구조식. 자, 루이스 구조라는 건 뭘 점으로 표현했다? 바로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현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탄소다. 그럼 탄소가 14족이잖아. 그러면 원자과 전자 4개인데 이 4개를 점으로 표현한 게 바로 루이스 구조잖아. 그쵸? 주기율표를 먼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주기율표를 옆에 딱 그려놓고 얘들의 원자 간자가 몇 개인지 이제 바로바로 몇 개인지 알겠어요. 1주기, 2주기, 3주기. 여기에 수소, 헬륨. 자, 점으로 찍어라 하나다. 두 개다. 이 점으로 찍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2주기에 리튬, 베릴륨, 중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자, 얘들의 원자 간자를 점으로 찍어라. 리튬 하나, 베릴륨 두 개, 중소 세 개, 탄소 4개, 질소 5개인데 5개인 질소는 어떻게 해라? 4개까지 찍고 나서 나머지 하나 더 찍으라고 그랬죠. 산소는 6개잖아. 4개 찍고 5, 6 아무 데나 찍으면 돼요. 자, 플로린 하나, 둘, 셋, 넷 찍고 5, 6, 7 짝을 지어라. 네온 어 원자까지 선생님 네온 빵개잖아요. 빵개지만 점을 찍을 때는 8개를 다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점으로 표현한 게 바로 루이스 전자점 식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루이스식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간편한 게 예를 들어서 메테인이다. 메테인을 루이스 구조로 표현해라. 그러면 얘들 사이에 뭘 알 수 있냐면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지. 그런데 탄소에 이런 원자과 전자가 8개가 되게 하려면 8개 되는 거잖아. 바로 옥텟을 만족하려면 바로 이곳에 수소가 자기 전자를 하나씩 가져오면 되겠구나. 자,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루이스 구조의 장점, 굉장한 장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바로 뭐다? 루이스 구조는 이렇게 공유 결합한 공유 전자쌍이 몇 개인지 바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지. 루이스 구조의 장점은 이렇게 점으로 표현했더니 공유 전자쌍이 몇 개인 분자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맞죠? 자, 그다음에 H2O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게 되면 물 분자. 그러면 산소는 방금 얘기했듯이 원자 간자가 6개거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짝을 졌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소가 원자과 전자가 하나니까 이 수소를 몇 개 필요로 할까? 2개 필요로 하겠지. 그래야 산소가 옥텟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내 주위에 이렇게 8개가 있는 옥텟이 만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텟을 만족하게 하면서 공유결합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물에는 이 뭐가 공유 전자쌍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쌍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얘는 뭐야?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루이스 구조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각각 몇 개인지 한눈에 파악이 쉽다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결합의 극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결합의 극성. 이런 식으로 결합을 했을 때 그 결합이 과연 극성 공유 결합이냐 아니면 무극성 공유결합이냐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같은 수소와 수소끼리 공유결합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공유결합한 전자쌍이 있을 텐데
같은 동일한 원자는 동일한 힘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인데 무슨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 어. 자, 메테인처럼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얘들은 탄소가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다 그랬어. 그래서 얘는 무슨 공유결합이다? 바로 극성 공유결합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루이스 구조와 이 결합의 극성을 이용하면은 얘가 공유 전자쌍이 있는지 없는지 몇 개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공유쌍이 무극성 공유결합인지 아니면 극성 공유결합인지 판단이 가능해요. 이 결합의 극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뭐였죠? 판단하는 근거 뭘로 이게 결합이 극성인지 아닌지 판단했죠? 써봐요. 채팅창에 뭐였어요? 뭘 가지고 판단한 거죠? 성은이 뭘 가지고 판단한 거지? 바로 전기 뭐죠? 정민이 뭐죠? 도원아 뭐지 이거? 전기 뭐라고 하죠? 그렇지 혜인이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거. 전기 음성도가 뭐야?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른 원자가 있을 때 A와 B가 결합을 할 때 공유 결합을 했을 때 좀 더 내 쪽으로 세게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을 텐데 그렇지? 음. 내가 얼마나 더 세게 잡아당길 수 있느냐 요 정도를 전기음성도라고 했고 이 전기음성도 1등이 누구냐? 바로 플로린 1등이다. 몇? 4.0이다. 뻔뻔한 삼형제. 그지? 4.0, 3.5, 3.0. 그래서 이 FON으로 갈수록, 즉 F 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같이 커진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걸 통해서 결합의 극성을 판단할 수 있었잖아. 이게 바로 뭐였어? 바로 루이스 구조와 결합의 극성이었죠. 자, 그럼 루이스 구조 정말 좋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이 된 거를 이용해서 전자쌍 하나를 선으로 표현해서 더 간단하게 표현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식이란 말이죠. 메테인을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비공유쌍도 표현이 가능했고. 되잖아. 그 다음에 이중결합도 표현이 가능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CO2다. 그러면 CO2는 여기가 이중결합이 된다는 거를 표현이 가능해져요. 그럼 산소에는 이렇게 비공유쌍이 두 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루이스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공유전자쌍,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 그 다음에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까지 다 해요.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루이스 구조에도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 루이스 구조에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보면 분자라는 게 나오거든. 그 분자를 볼 때 이 분자를 나타낸 모형을 분자 모형이라고 표현했어. 그러면서 우리가 분자식을 외웠어. 이게 언제 나오는 거냐면 중학교 2학년 1단원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메테인이다. CH4다. 그러면 거기에 그림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CH4가 이렇게 정사면체 모양으로 나왔어요. 그죠?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 실제로. 그 다음에 H2O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실제로. 모양이. 그죠? 그 다음에 CO2를 보게 되면 CO2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때는 어떤 수행평가까지 보는 학교가 있냐면 이 분자 모형을 제대로 그려라라는 수행평가까지 하는 학교도 봤어, 내가. 근데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H2O도 마찬가지로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니까 얘를 이렇게 그리지 않고 만약에 CO2처럼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수소 두 개랑 산소 하나만 있으면 이건 H2잖아. 얘도 H2O지만 얘도 H2O예요. 맞지? 근데 그 수행평가에서는 왼쪽 거는 맞는 거고 오른쪽 건 틀리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애들이 선생님 이거 왜 틀려요? 라고 하면
야, 그냥 모양이 굽어 있는데 왜 일자로 그렸어? 그러면서 틀렸다고 그냥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수행평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H2O로 나타낼 수 있는 건 얘도 되지만 둘 다 가능한 거야. 모형으로 따지면. 어. 그래서 실제 모형이 굽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모양이 굽어 있어요. 물 분자가 이렇게 선생님 앞에 보면은 이 물 분자 보이시죠? 선생님 영상 보여요? 어. 이 물 분자가 굽어 있거든 이렇게. 굽어 있는 게 맞아. 이렇게 실제로. 그럼 굽어 있는 게 맞긴 한데 왜 굽어 있는가는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H2O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려도 사실은 틀렸다고 하면 사실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메테인은 삼연체고 CO2는 일자고 H2O는 굽어 있어. 이거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렸어요. 게다가 게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분자 NH3 암모니아 분자는 심지어 어떻게 그렸냐면 우리가 어 120도로 안 그렸어요. 얘를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NH3 기억나세요? 삼각뿔처럼 그렸어요. 근데 얘도 사실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 더 안정적으로 보이려면 이렇게 이게 더 안정적이지 않나요? 근데 오른쪽처럼 그리면 안 돼. 실제는 여기 왼쪽처럼 생겼어요. 그치? 실제 분자 구조가 이렇게 생겼고 왜 중학교 과학책에 이 분자 모형들이 왜 이렇게 입체적으로 굽어 있게 그리고 정사면체로 그렸는가를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재밌겠느냐. 요거를 알고 나면은 우리는 모든 분자를 막 다 만들어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분자 모형을 막 구입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예요. 선생님도 그래서 이게 재밌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첫 직장에 가면 첫 월급을 타서 내가 이거를 큰돈 주고 산 거야. 30만 원이에요. 학교에 있는 거는 막 3만 원짜리거든? 근데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독일제고, 독일제. 소리부터 달라. 소리 한번 들어볼래? 이 소리 내가 제일 좋아하거든. 들어볼래? 달라요, 달라. 소리 잘 들어봐? 미쳤죠? 소리 좋죠? 뻥! 동균아, 재균아. 소리 들려? 너무 좋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을 거야. 그 다음에 메테인도 실제로 이렇게 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집에 하나 입고 싶단 말이야, 이제. 오늘 공부하고 나면은 이거 만들어 보고 싶은 욕구가 엄청 생길 거다. 왜 메테인이 90도가 아니라 이렇게 109.5도로 입체적으로 돼 있는가? 자, 물이 왜 일자가 아니라 왜 굽어져 있는가를 공부하는 시간. 야,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루돌프 같다고. 빨간 거. 자, 어쨌든 이렇게 왜 굽어 있는가를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다. 상당히 재밌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 이론이 바로 뭐냐면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거예요. 전자쌍 반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쌍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물 분자를 보세요. 물 분자. 물 분자를 루이스식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렸어요? 이렇게 해서 H 그렸잖아. 그지? 그 다음에 물 분자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두 개 있었다고 했죠.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이 전자쌍, 얘도 전자쌍이고요. 무슨 전자쌍?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얘도 뭐라고 그래? 전자쌍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산소가 그냥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뭐도 갖고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내가 가지고 있는 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 이거를 뭐라 그래?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죠. 얘도 뭐라 그래? 전자쌍이잖아. 바로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이 모든 전자쌍들이 서로 뭐 한다? 이 전자쌍들이 서로 반발한다. 전자쌍과 전자쌍이 서로 밀어낸다. 이게 전자쌍 반발 이론이에요. 이 밀어내는 반발 효과에 의해서 분자들의 뭐가 결정이 되는 거냐면 입체적인 구조가 결정이 된다는 법칙이 바로 전자쌍 반발 이론이야. 물을 예로 들게 되면 얘는 공유 전자쌍 두 개와 비공유 전자쌍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전자쌍이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겠지. 왜냐면 전자라는 게 마이너스 전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밀어내려고 할 거 아니야? 그 밀어내려고 하는 요 반발, 전자 쌍들끼리는 서로 밀어내려는 반발이 존재한다. 그때 이 반발되는 게 H2O를 좀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요. 산소가 여기 있잖아? 산소가 있고 여기 수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산소 원자가 요만하단 말이야. 그리고 수소 원자가 요만하단 말이야, 이렇게. 결합됐어, 이렇게. 그러면 산소하고 수소가 이 결합한 이 공유 전자쌍의 크기는 요 정도만 해요. 이렇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늘어져 있어. 공유 결합하고 있는 전자쌍의 부피를 표현하자면,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알통처럼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비공유 전자쌍 있잖아, 산소에, 그죠? 이 비공유 전자쌍은 서로 잡아서 늘린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얘는. 얘는 내가 고유하게 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눠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얘는. 비공유쌍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비공유쌍은 더 뚱뚱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 반발력의 크기가 있을 텐데 전자쌍의 반발력의 크기를 비교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비공유 쌍들끼리의 반발이 제일 커요. 왜냐면 뚱뚱한 애들끼리 반발이야. 뚱뚱한 애들끼리 서로 밀어내는 게 부피가 크니까 뚱뚱한 사람들끼리 비행기 좌석에 앉는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좁겠어, 그치? 밀어내려고 한단 말이야. 반발력이 제일 크고요. 이 비공유 옆에 공유가 있을 때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하나씩 섞여 있을 때가 그 다음으로 반발이 세요. 공유는 좀 날씬하니까. 그래도 반발하긴 하지. 제일 그래도 반발력이 약한 건 누구냐면 공유끼리가 좀 약해요. 왜냐면 날씬한 애들끼리 좀 약한 거지. 상당히 중요한 거야. 전자쌍이 반발하는데 비공유끼리는 뚱뚱한 애들끼리라서 반발이 크고요. 비공유와 공유 사이가 조금 그 다음이고 공유와 공유 전자쌍끼리의 반발이 좀 작다. 이 반발 효과에 의해서 분자들의 입체 구조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반발 효과겠느냐? 바로 이거예요. 전자쌍이 반발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자쌍은 비공유 전자쌍도 포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도 다 모두 전자쌍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심 원자가 중요해요. 이 중심 원자로부터 이 전자쌍이 이렇게 양쪽으로 두 군데로 나갔다. 이 전자쌍이라고 해볼게요. 이 빨간색이 전자쌍이야. 전자쌍이 이렇게 두 군데로 나왔다. 두 개가 나왔다. 라고 하면 얘들은 이 반발이 있겠지. 서로 자기들 간에 반발이 있을 거야. 그 반발력을 최소화시키려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제일 좋죠. 그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반대편에 있게 되는 거야, 전자쌍이. 그러니까 두 개의 전자쌍이 있을 때는 서로 반대에 있게 돼요. 반대에 있으니까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렇게 180도만큼 떨어진 이런 형태를 하게 돼요. 이해되지? 전자쌍들끼리 반발을 하는데 이 반발을 가장 최소화시키는 구조를 해야 그게 안정적인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가장 최소화시키는 구조는 전자쌍들끼리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면 이렇게 일자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자, 만약에 세 개가 나왔다. 세 개가 나오면 어떻게 써? 가장 멀리 떨어지려면 이 세 개가 바로 120도로 떨어지는 게 제일 좋죠. 그치? 어. 어떤 전자쌍이든 상관없어. 그게 비공유든 공유든지 간에 어쨌든 전자쌍은 세 개가 나왔다 그러면 얘들은 120도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삼각형 구조를
하려고 하겠죠. 자, 이게 뭐다? 세 개가 있을 때는 그래. 자, 만약에 네 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네 개.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만약에 네 개의 전자쌍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얼핏 생각하면 선생님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90도겠죠. 이런 생각 하잖아. 그치? 근데 평면이면 90도지만 입체라면 이 네 개의 반발력이 최소화되는 게 각도가 더 벌릴 수 있다면 더 벌리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90도보다 더 큰 각도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 바로 메테인의 구조. 정사면체 구조예요. 정사면체. 이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면 정사면체의 각각의 꼭지점에 얘들이 위치하잖아, 이렇게. 위치하면, 그리고 중심에 정사면체의 딱 그 정 가운데 중심에 이 중심 원자가 들어가면 얘들은 각도가 더 벌어져요. 몇 도만큼 벌릴 수 있냐면 90도보다 넓어. 바로 109.5도까지 벌어져요. 그러니까 4개가 나왔을 때는 109.5도로 벌리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맞아요? 그치? 그래서 베릴륨에 수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 BeH2 이런 애들 또는 BeF2 이런 애들을 볼게요. 자, 이 입체 구조를 이해하려면 우선은 이 중심 원자의 주변에 전자쌍이 몇 개인지가 제일 중요해. 이 전자쌍이 몇 개인지 찾아야 우리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네 개인지 찾아야 입체 구조를 결정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전자쌍을 찾는 게 우선이고, 그럼 전자쌍을 찾으려면 우리는 무슨 구조를 기본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냐? 바로 루이스 구조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루이스 구조를 한 거예요. 자, BeH2를 루이스 구조로 그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될까? BeH2 같이 그려볼까요? 자, BeH2. 자, 베릴륨은 2족이거든. 원자 간자 몇 개냐면 두 개예요. 따라서 베릴륨은 어떻게 되냐면 중심에 베릴륨 이렇게 있잖아. 그럼 베릴륨의 원자과 전자가 양쪽에 하나씩 두 개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수소가 여기에 손을 잡는 거야 이렇게. 이게 바로 BH2거든. 베릴륨 선생님 옥텐 만족 안 하네요. 옥텐 만족 안 하는 예외성 물질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루이스 구조를 했더니 베릴륨 주변에 전자쌍이 몇 개예요? 두 개라는 게 중요한 거야. 두 개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구조를 한다? 그 두 개가 가장 멀리 떨어지게 배치를 한다. 그래서 BH2는 이렇게 직선형이 되는 거야.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선형 또는 선형 구조, 180도의 결합각을 갖고 있는 선형 구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BeF2도 그래. 마찬가지야. 선생님, BeF2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자, 다른 거 볼게요. 자, 베릴륨 여기에 원자권자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리는 원자권자 몇 개예요? 플로린 원자권자 몇 개죠? 써보세요. 시연이, 정우야. 플로린 원자권자 몇 개죠? 그렇지. 일곱 개죠, 준호. 잘했어. 일곱 개지? 어, 그렇지, 민거나. 일곱 개니까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잖아. 오른쪽에 있는 플로린도 일곱 개야. 선생님, 얘는 전화상이 너무 많아요. 쫄 필요가 없어. 무조건 입체 구조는 누구가 중심이냐면 가운데 원자가 중심이야. 가운데 원자만 가지는 전자쌍만 보면 돼요. 두 개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이 가운데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야. 이 옆에 있는 애들의 전자쌍은 입체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가운데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형이 된다? 직선형이 되는 거야. 자, 이거 이해됩니까? 자, 직선형 구조 BH2, BF2가 왜 직선형이 되는지. 자, 이해되면 네. 한번 써보세요. 이해되는 친구들. 직선형 구조가 왜 직선형이 되는지 이해된다? 네, 써보세요. 재밌지? 좋아요. 오케이. 자, 오케이. 두 명만 더 네 하면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 동균이, 재균이 되죠? 네. 혜정이, 어때요? 어렵나요? 되죠? 네, 그렇지. 자, 이번에는 세 개짜리 애를 읽어볼게요. 세 개짜리.
세 개짜리는 붕소가 원자가 전자가 세 개예요. 붕소가. 그럼 붕소는 이렇게 원자가 전자 세 개거든. 거기에 수소가 오거나 플로린이 오면 똑같은 거잖아. 자, 플로린 맞다 해볼게. 플로린, 플로린, 플로린. 그러면 플로린이 원자가 전자 7개니까 루이스식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뭐만 봐라? 중심 원자만 보세요. 붕소만 보세요. 붕소 주변에 전하성이 몇 개예요? 세 개지? 그럼 얘는 세 개니까 어떤 구조를 한다? 바로 요런 삼각형 구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루이스 구조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그렸지만 얘를 구조식으로 그리면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면 보통은 이렇게 90도로 표현한단 말이야. 실제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되어 있어. 여러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해놓고 이 각도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알파의 각도 얼마냐. 그럼 90도 이렇게 쓰는 애들 많겠지. 90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BF3는 중심에서 나가는 전자쌍이 3개니까 얘는 입체 구조는 어떨 것이다? 3개면 가장 안정한 구조는 이렇게 삼각형 구조다. 그래서 플로린이 각각 이렇게 위치하기 때문에 저 알파의 각도는 실제 각도는 120도라는 거죠. 자, 이런 구조. 이렇게 삼각형 갖고 있다. 이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각형은 삼각형인데 화학에서는 평면 삼각형 구조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이거 좀 이름 잘못 지긴 했어. 삼각형이 뭐 평면이 아닌 삼각형이 있나요? 없잖아, 그지? 그냥 삼각형 구조라고 해도 되는데 이미 정의 자체를 평면 삼각형 구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면 삼각형 구조라고 써주는 게 좋다. 삼각형 구조라고 써도 사실은 딱 틀리는 건 아니야. 아닌데 이렇게 주긴 한다는 거. 됐어요? 되겠지. 자, 두 개, 세 개까지는 되죠. 자, 되는 친구들 네 해보세요. 자, 두 개, 세 개 이해됩니다. 네 해보세요. 두 개, 세 개, 네 이해됩니다. 재밌지? 재밌지? 자, 여기까지 돼요. 근데 문제는 네 개야, 네 개. 이게 미쳤어. 여기서 이제 소름 돋는단 말이야, 소름. 자, 소름 돋을 준비 됐어요? 미쳤어. 잘 들어봐. 자, 메테인을 보겠습니다. CH4, 메테인 볼게요. 자, 메테인 우리가 루이스식으로 표현하면 탄소의 원자 가전자가 4개고 수소의 원자 가전자가 하나니까 루이스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판단할 때 루이스 구조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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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중심에서 나가는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네 개니까 요 입체 구조를 가장 안정적인 입체 구조하는 건 바로 뭐다? 정사면체 구조다. 그래서 얘는 메테인은 정사면체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1단원에서 정사면체 구조할 때 메테인 공부했죠? 그때 이 메테인 각도 몇 도일까요, 여기가? 요 각도가 바로 109.5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테인 구조가 이렇게 109.5도가 나온 겁니다. 소름. 아, 이제 메테인의 구조가 왜 109.5도인지 우리 아는 거야. 전자쌍들이 이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는 이거였던 거지. 됐죠? 자, 근데 한번 이걸 봅시다. 암모니아를 볼게요.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NH3가 바로 뭐예요? 암모니아 분자란 말이지. 다 아시죠? 암모니아. 자, 얘 루이스 구조로 표현 한번 해보자.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거든. 여기에 수소가 공유 결합을 하면 세 군데 공유 결합을 하면서 수소가 가져오겠지, 그지?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얘는 공유 전자쌍을 선으로 표현해 볼게요. 선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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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런데 얘는 뭐도 있냐면 비공유 전자쌍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질소 주위에는 비공유, 공유 모두 합쳐서 전자쌍이 몇 개인가요? 자, 써보세요. 몇 개인가요? 비공유, 공유 모든 전자쌍이 몇 개가 있을까요? 질소 주변에. 3개예요, 4개예요?
세개라고 해야 돼, 네개라고 해야 돼? 그렇지. 네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개. 어. 하나는 뚱뚱한 비공유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날씬한 공유가 세개. 총 네개의 전화상이 질소 주변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암모니아도 기본 골격은 뭐야 돼요? 정사면체 구조여야 하죠. 그럼 정사면체 구조로 그려볼게. 암모니아, 정사면체, 정사면체. 자, 메테인하고 똑같죠. 그리고 요 세 군데에 뭐가 있어요? 수소, 수소, 수소. 즉, 질소가 여기 가운데 있고, 수소가 이렇게 정사면체의 꼭지점 세 군데를 차지하고 있겠지? 그리고 요 나머지 하나가 뭐겠어요, 여기가? 여기가 뭐겠어? 여기가 비공유 전자쌍이겠죠. 맞아요? 기본 골격은 이래. 그치? 그런데 이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구역은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비공유가 더 차지하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 비공유가 야 좁아 저리 좀 내려가라 하면서 이 공유쌍을 많이 밀겠죠. 많이 미니까 요 NH HNAH 여기 요 각도 요 각도가 109.5도보다 좀 더 작아지겠지. 이해돼요? 위에서 세게 누르는 거야. 세게 누르니까 저 각도가 좀 좁아지겠죠? 좁대. 아, 우리 좁은데. 이러면서 좁아질 거 아니야. 싫지만. 어쩔 수 없잖아. 비공유가 뚱뚱하니까. 그래서 얘 각도가 더 좁아져요. 109.5도보다 좁아지게 되는데, 요 좁아진 각도가 몇 도냐? 107도가 되는 거예요. 2.5도 감소합니다. 왜? 비공유가 세게 눌러서. 그리고,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비공유는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지울게요. 실제로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소름이지 않니? 암모니아가 그래서 이렇게 삼각 뿔의 형태처럼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를 삼각뿔 구조라고 해요. 삼각뿔 구조와 이 위에 있는 메테인 구조는 정사면체 구조죠. 이 정사면체 구조는 본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뭐야? 정사면체는 얘는 공유 전자쌍만 4개인 거고요. 삼각뿔은요. 공유 3개에 비공유가 하나 섞여 있으면 이렇게 쭉 밀어내면서 비공유쌍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삼각뿔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암모니아를 항상 이렇게 삼각뿔처럼 그린 거예요. 이해돼? 이해돼? 이거야, 봐봐. 봐봐. 이거 보여요? 보이죠? 어. 이걸 확대해서 볼게. 자, 여러분. 이거 보이죠? 자, 이게 지금 메테인인데, 정사면체인데, 암모니아는 뭐냐면, 요 꼭대기에 있는 얘가, 소리 예쁘다. 자, 이게 비공유쌍으로 바뀐 거야, 바뀐 거. 그러면서 밀어내니까 여기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야. 좁아지면서 여기 위에가 안 보이는 거잖아. 안 보이니까 위에를 뽑아버리면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삼각 뿔이 된 거다. 됐었죠? 오케이. 음. 그래서 암모니아 삼각 뿔이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았어. H2. 물. 소름이다. 자, 물 볼게요. 자, 물은 루이스식으로 그리면 산소는 원자 간장 6개거든? 6개. 그러면 산소는 2개의 비공유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수소가 와서 공유결합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이런 구조잖아. 그럼 얘는 산소가 있고, 여기에 공유결합 2개밖에 없고, 비공유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산소는 이 뚱뚱한 비공유를 몇 개나 가지고 있다? 2개나 가지고 있다. 날씬한 공유를 몇 개 가지고 있다? 2개 가지고 있다. 어쨌든 중심에서 나가는 전화상이 몇 개다? 4개다. 그러면 기본 골격은 뭐다? 사면체다. 그럼 산소가 이 중심에 있고요. 중심에 있고 위,
옆, 앞, 뒤. 여기에 지금 수소와 수소가 두 개가 결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요 두 군데는 뭐야? 비공유, 비공유. 그러면 얘는 뚱뚱한 애가 둘이나 있잖아. 그러니까 비공유, 비공유끼리 어떻게? 반발이 엄청 심하죠. 제일 심하다고 그랬죠. 밀어내고. 그 다음에 비공유, 공유가 더 밀어내고, 비공유, 공유가 더 밀어내니까 얘는 요 사이가 엄청 좁아지겠지? 그래서 요 각도가 몇 도가 되냐? 또 2.5도 감소해요. 그래서 물의 결합각이 몇 도냐면은 104.5도가 되는 거야. 소름이지 않니? 그래서 물이 굽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눈에는 요 비공유쌍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지워볼게. 굽었잖아. 확, 소름 돋죠? 이걸 우리는 구분형이라고 하는 거야. 구분형은 그러니까 위에 비하면 구분형은 뭐예요? 얘는 주변에 공유 두 개와 비공유 두 개가 있으면은 얘는 구분형이죠. 104.5도. 되겠어? 어.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제 분자 구조가 다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CO2를 한번 해볼게. CO2. 자, CO2는 어떤 구조에 속하냐? 이제 이 직선형, 평면 삼각형, 그 다음에 정사면체, 삼각뿔, 구분형,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모든 게 결정이 돼요. 모든 우리 고등학교 화학에서 나오는 분자의 구조는 이 다섯 개에서 결정이 돼요. 이 다섯 개만 찾아주면 되거든. 음. 자, 이산화탄소 볼게, 이산화탄소. CO2. 자, 루이스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럼 탄소는 원자간자 4개잖아, 4개. 그럼 하나, 둘, 셋, 넷. 원자간자를 알아야 되죠. 산소는 원자간자 몇 개예요?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산소는 원자간자 몇 개야? 6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홀로 있는 애들끼리 만나야 되니까 산소는 이렇게 두 개가 결합을 해야 돼. 오른쪽도 이 두 개가 결합을 해야 되니까 이산탄소는 이렇게 이중 결합을 하는 거거든요. 산소랑. 그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게 그러면 과연 얘는 무슨 구조일까? 선생님, 지금 중심에서 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네 개니까 정사면체여야 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중결합은요, 단일결합하고 똑같이 보는 거야, 여기서는. 구조를 결정할 때는. 왜냐면 어차피 방향이 중요한 거거든. 산소 쪽으로 어쨌든 두 방향이 나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몇 개로 봐준다? 두 개로 봐주는 거예요. 알겠어? 이중결합이든 삼중결합이든 그냥 하나랑 같이 결합을 했으면 그건 하나로 봐주는 거야. 그럼 이산탄소는 얘는 뭘로 봐주는 거야? 두 개로 봐주기 때문에 얘는 180도 되어 있는 직선형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중학교 책에서 CO2는 왜 직선형으로 되어 있고 왜 H2O는 이렇게 구분형이 되었었는가를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 탄소에서 이제 메테인에서 하나가 더 빠지면 이게 구분형이 되는 거잖아.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비공유쌍이 반발하고 있는 거다. 장난 아니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미쳤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자 구조를 결정하는 거고요. 자, 재밌는 거 하나만 해볼까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HCN 분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C2H5OH가 있어요. 음. 자, 이 둘의 분자 구조와 각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의 루이스 구조로 표현하면은 H, C, N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비공유쌍은 루이스 구조에서 표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비공유쌍이 표현이 안 됩니다. 헷갈리게 하려고. 자,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C2, H5, OH.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좀 더 크게 그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자, C, H,
H, H, C, H, H, O, H. 자, 비공유쌍을 안 그렸어요. 자, 이랬을 때, 알파, 알파, 베타, 음? 감마. 자, 여러분, 알파, 베타, 감마라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여러분이 답을 쓰기 어렵구나. 자, ABC로 할게요. A, B, C. 자, 요 ABC의 결합각의 크기를 부등호로 비교해 보세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세요. 할 수 있나 보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보겠습니다. 자, 1분 후에 선생님이 같이 풀어볼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했던 전자쌍 반발로 하면 돼. 중심 원자에서 전하쌍이 몇 개가 나갔는가를 판단으로 해서 직선인지 평면 삼각형인지 정사면체인지 삼각뿔인지 구분형인지를 구한 다음에 결합각을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되나요? 좀 어렵나요? 같이 해볼까 일단? 같이 해요? 동균이. 혜인이. 음, 혜인이 답 알겠고. 동균이 답이 뭐라고 쓰는 거야? 오, 정우. 각도까지 정확하게. 오, 오. 그렇지. 대부분 이제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부등호로 비교해, 부등호로. ABC 부등호로 비교해봐, 부등호. 자, 같이 볼게요. 같이 볼까요? 자, 지금 정답이 없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충격적이죠?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왜냐? 생각지도 못한 곳에 함정이 있어요. 음, 정민이. 음, 아쉽다. 자, 정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재영이, 정답 보내봐. 현서 보내봐. 모르겠어요? 어렵나요? 입체적으로 생각하기 좀 어렵나요? 재영이? 음, 그렇지. 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준호? 준호 도전? 준호 맞았는데? 요, 드디어 정답 나왔네. 어, 정답 보내주신 친구들 너무 고맙고요. 어려운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입체 구조는 중심 원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요 A는 쉬워요. 중심 원자를 봐봐. 탄소는 지금 남아있는 중심에 비공유쌍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럼 얘는 한 방향, 두 방향으로 보는 거야. 그럼 요 알파는 A는 몇 도가 되겠어요? 180도가 되는 거고 얘는 직선형 분자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메테인을 봤을 때, 아니 에탄올을 봤을 때 에탄올에 요 탄소를 보세요. 탄소. 항상 중심만 보란 말이야. 요 각도는 지금 탄소가 중요한 거잖아. 그럼 탄소 주변에 지금 전자쌍이 몇 개 있나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떼서 보면은 어떤 식인 거냐면 요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네 개니까 정사면체 구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쪽에 수소 하나, 요 수소 하나, 그다음에 옆쪽에 수소 하나, 요 수소 하나, 그다음에 아래쪽에 수소 하나, 요 수소 하나 있는 거고요. 요 나머지, 요 나머지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요 나머지에 지금 얘가 붙어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이에 붙어 있는 거 이렇게. 그런데 지금 B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잖아, 여기. 이게 B란 말이야, B. 몇 도예요? 109.5도. 사실은 정확하게 109.5도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약 109.5도예요. 왜냐면 여기 끝에 붙어 있는 애가 수소면은 동일하게 밀어내기 때문에 109.5도지만 얘가 덩치가 크잖아. 덩치가 크니까 얘가 좀 더 밀어내긴 하거든. 그래서 각도가 약간 변해. 하지만 변하지만 일단 109.5도에 가깝다. 이해될까, 여기까지?
그 다음, 자, C의 각도가 몇 도냐가 중요한 거지. 자, C는 함정이 있는 것이 바로 이 C에는요, 산소, 비공유쌍이 숨어 있죠, 여기. 산소에 지금 비공유쌍 두 개를 안 쓴 거죠. 왜냐면 루이스 구조에서 비공유쌍은 생략할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 하지만 우리는 이걸 찍어줘야 된다는 거지, 점을. 그러면 산소 주변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네 개가 있는 거야. 네 개인데 공유 몇 개? 두 쌍. 비공유 몇 개? 두 쌍. 그럼 어떻게 된다? 산소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비공유쌍 두 개가 밀어내면서 이렇게 구분형이 되는 거잖아. 요 수소가 요 수소고. 나머지 나머지 이쪽에 덩치 큰 애가 누구예요? 이 덩치 큰 애가 여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요 각도는 몇 도예요? 비공유끼리 크게 밀고 크게 미니까 얘가 104.5도. 물하고 비슷한 거지. 따라서 C의 각도는 104.5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어때? 그러니까 A가 제일 크고 109.5도, 그 다음에 B가, 아니, A가 180도, B가 109.5도 대략적으로, C가 104.5도. 이런 식으로 해서 A, B, C 순서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되는 사람 네 해보세요. 평면 구조가 아닙니다. 입체 구조예요. 재밌지? 조금 이해되죠? 이게 바로 전자쌍 반발로 인해서 입체 구조를 다 할 수 있는 거. 너무 재밌지 않니? 어려워요? 어려우면 얘들아, 집에서 이거 하나 사가지고 집에서 만들어 봐야 돼. 만들어 보면서, 아, 네 개일 때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게 많이 그려봐야 돼요. 어려워요? 어, 동균이는, 어, 다원으로 나 보러 와. 응, 알잖아. 그치?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연락해. 개인적으로 만나서 알려줄 테니까. 알겠지? 자, 재균이랑 같이 오세요. 문제 풀어볼게, 문제.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자. 10, 여긴 안 하고, 자, 오케이, 여기 나가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보냐? 분자 구조를 봅시다. 우리는 분자 구조만 하는 거야. 음, 자, 53페이지 보겠습니다. 53쪽. 봤어요? 2번, 53쪽에 354번 문제. 자, 이거 똑같은 문제다, 그지? 와우. 자, 요거 이제 합니다. 도전하면 도전. 자, 도전. 어려운 문제예요. 음, 요 결합각 알파하고 요 결합각 베타를 보라는 건데, 한번 해볼 건데, 선생님 옆에 써줄게. 자,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결합각은 몇 도다? 180도다. 중심 원자의 결합각이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세 개가 있다고 하면은 결합각이 몇 도다? 120도다. 중심 원자에서 몇 개가 나갔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조심할 거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모두 합친 전자쌍이어야 합니다. 요 전자쌍을 모두 합친 것이 몇 개냐가 중요한 거예요. 합쳐서 두 개면은 직선, 합쳐서 세 개면은 삼각형, 그 다음에 네 개면은 이렇게 공유만 네 개면은 뭐가 되는 거야? 정사면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공유만 네 개면 정사면체. 그러면서 이 결합각이 몇 도가 되는 거야? 109.5도가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공유가 3개인데 비공유가 하나야. 여기 위쪽에 비공유가 있어? 그러면 얘는 무슨 구조가 되냐면 삼각뿔 구조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공유 3개 플러스 비공유 하나로 돼 있다. 그럼 얘는 무슨 구조? 삼각뿔 구조가 되면서 결합각이 107도에 가까워지는 거고, 만약에 중심에서
비공유가 두 개, 그 다음에 공유가 두 개다. 비공유 두 개, 공유 두 개다. 그래도 어쨌든 네 개잖아, 그치? 이때는 이 결합각이 104.5도가 되면서 구분형이 된다. 자, 1번. 분잔의 비공유 전자쌍의 총수를 구해라. 자, 이건 같이 해볼게요. 탄소는 남는 비공유쌍이 없죠. 수소도 남는 비공유가 있어, 없어? 없죠. 자, 근데 산소는 어때요? 산소는 있죠. 왜요? 원자과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산소는 왼쪽과 오른쪽에 공유 결합을 할 때 하나씩 썼고 나머지 4개가 이렇게 비공유로 존재해야 되는 거지. 두 쌍 일단. 자, 그다음에 질소. 얘도 있죠. 5개지. 원자과 전자 5개. 그러면 결합에 3개 썼고 한 쌍에 비공유쌍이 남아 있는 거죠. 따라서 비공유쌍의 총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되는 거예요. 자, 알파와 베타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자, 요거 A, B로 해서 표현해 보세요. A, B로 해서 부등호로 해서 보내 보세요. 각도까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각도까지 보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탄소를 볼게요. 탄소. 중심에서 지금 나가는 전자쌍이 몇 개인지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자, 네 개가 나왔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뭐 어떤 구조를 하고 있다? 삼연체 구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요 알파의 각도는 몇 도다? 109.5도에 가깝다. 음. B는요, 여기 베타를 볼게요. 얘는 중심 원자를 봐봐. 질소. 그럼 질소가 중심 원자에 있는데, 질소에 비공유쌍이 하나 있는 거야. 비공유쌍이 하나 있으면 얘는 어떤 구조를 하고 있죠? 삼각뿔 구조를 하고 있지. 결합각은 몇 도다? 대략적으로 107도를 차지한다는 거지. 어때요? 할 수 있겠어? 자, 네 해보세요. 이거 이해된다. 80% 이상 이해된다. 네 쓰세요. 정민이, 재영이, 혜인이. 재밌지? 음. 자, 80% 이상 이해된다. 민건이도 오케이. 좋았어요. 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364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363번. 363번을 보세요. 이것도 재밌단 말이지. 와우 와우. 자, 요거를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문제는 아직 못 풀어. 요거 알파 A, 요거 A 각도랑 그다음에 여기 B 각도랑 여기 C 각도. 자, 비교해 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중심에서 전자쌍이 몇 개인가? 자, 힌트 줄게요. 탄소는 지금 수소에 각각 하나씩, 그 다음에 산소의 이중결합인데, 이중결합도 하나로 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가는 지금 세 개의 세 방향으로 지금 나온 거다. 나는요, 나는 붕소에 비공유쌍이 있나요, 없나요? 붕소는 원자가 아니라 세 개이기 때문에 비공유쌍이 없어요. 따라서 얘도 몇 개? 하나, 둘, 세 개예요. 산소는요, 비공유쌍이 있죠. 원자가 아니라 6개이기 때문에 얘는 비공유쌍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전자쌍이 몇 개 있는 걸로 봐야 되냐면 총 비공유 2개랑 공유 2개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각도 나오죠? 네, 어떻게 나와요? 요 첫 번째 가는 어떻게 생겼을까? 탄소가 있고, 자, 세 개가 어떤 결합일까요? 120도로 돼 있겠지. 산소와 수소와 수소가 이렇게 어쨌든 세 방향이기 때문에 120도로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120도. 정확하진 않아요. 약 120도예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생겼을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붕소가 있으면 세 방향이잖아. 세 방향이면 가장 안정한 건 평면
삼각형 구조. B도 대략적으로 몇 도? B는 정확하네. 정확하게 몇 도? 120도. 음, 좋아. 잘했어. 정우 잘했어. 자, C는 산소, 물이잖아, 물. 물은 그냥 외워두면 좋지. 물은 비공유 두 개와 공유 두 개라서 뭐다? 구분형. 구분 우리 불쌍한 형. 104.5도. 어, 되겠어? 이게 물이 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물의 모든 성질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재밌는 문제인데. 자, 362번도 볼게요. 3플루오린화 붕소, BF3라는 거예요. 얘가 이 가라는 물질하고 결합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랑 결합했을까? 얘랑 결합했겠지. 그럼 가는 뭐예요, 얘는? 암모니아예요.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 BF3의 여기, 요 각도 A, 그 다음에 가에서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암모니아의 각도 여기 B.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위치에 결합한 후에 여기 A. 똑같은 위치에 결합한 후에 여기 B. A, B가 아니라 C, D라고 하죠. C, D, C, D.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지금 이 A하고 요 C하고 같을 것 같잖아. 같지 않아요. 요 B하고 요 D하고 같을 것 같잖아.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 왜 같지 않을까? 결합을 해서 같지 않아진 거예요. 왜? 혼자일 때는, 혼자일 때는 요 BF3라고 하는 건, 요 BF3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긴 걸까? 붕소에서 나간 전자쌍이 하나, 둘, 세 개야. 얘는 비공유쌍이 없단 말이야. 원자가 이제 세 개니까. 그러면 얘는 F3가 어떻게 결합하고 있을까요? 120도로 결합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결합각이 120도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암모니아는 아까 해봤듯이 암모니아는 비공유성이 하나 있기 때문에 NH3는 더 들어가. 그래서 얘가 107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얘는 120도, 처음에 얘는 107도거든. 그런데 결합을 하잖아? 그럼 이 결합이 딱 이루어졌잖아? 그러면 중심 원자인 요 붕소는 결합을 했기 때문에 3개에서 4개가 된 거예요. 따라서 요 각도가 몇 도가 되는 거야? 109.5도가 되는 거야. 4개가 나왔기 때문에. 암모니아도 하나, 둘, 셋, 4개가 나왔기 때문에 얘도 109.5도 가까워지는 거야. 각도가 바뀐다는 거지. 입체 구조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 되겠어요? 이게 바로 뭐다? 와, 이것이 바로 분자 구조에 담긴 전자쌍 반발 이론. 그러니까 루이스식으로 얘가 주변에 공유쌍이 몇 개, 비공유쌍이 몇 개를 찾아주면은 그들의 반발 효과로 인해서 서로 밀어내는데 이 밀어내는 효과가 최소로 가장 안정화될 때 이렇게 안정한 결합을 한다. 그게 바로 뭐다? 루이스 구조의, 루이스 구조를 거친 전자쌍 반발 이론의 핵심이다. 어, 되겠어요?